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 역대 명예의 전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 우승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를 시작으로 백인현 매니저 연속 2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7월에는 강시환 매니저가 4일 정기로 35%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그 강시환 매니저 출연합니다. 자, 8월에는 조기준 매니저가 다시 1위를 가져왔었고요. 지난달 9월 이가람 매니저가 D&D 파마텍 48%로 우승컵을 가져갔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입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를 시작으로 오늘 출연하는 강시환 매니저도 4월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5, 6, 8월에 무려 3회나 우승을 했었던 최다 우승자 이호근 매니저도 오늘 출연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은요, 백인현 매니저가 111.16%로 우승했습니다. 10월 우승자, 여러분 어제 순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1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 흐름입니다. 역전이 한번 나왔었는데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용호상박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할게요.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효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상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드래곤팀 함께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화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최원범 매니저가 드디어 징크스를 깼습니다. 드디어 징크스를 깼어요. 네. 1위로. 네. 2위만 만년 2위를 그렇죠. 계속했었는데 드디어 어제 순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저께 일단 종목이랑 둘 다 포트도 1위를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일단은 성화준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가 징크스를 한번 깼기 때문에 이번 달도 욕심 낼 것 같아요. 무조건 가져오겠다. 제 목표가 하나인데 일단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단 화목만 이기자. 팀전이 아니에요. 팀전 아니에요. 네, 팀전이 아니에요. 우리. 화목만 이기자라 가지고 일단은 조금 이제 저 자체도 모멘텀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모멘텀. 네, 오늘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원범 매니저가 아주 폼이 좋기 때문에 오늘 종목으로 1위를 굳건히 좀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서 매니저들과 함께 입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토크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세요. 한때의 영광이 아니다. 한때라고 한다면 이미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온다. 2차 전지. 자, 이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은 2차 전지의 상승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물론 2차 전지가 하락 전환을 한 이후로 지금 요즘 폼이 가장 좋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2차 전지 상승의 부활 신호가 켜졌는지, 이거 지금은 그냥 점등인지 노란불인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켜졌다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2차 전지 이퀄 에코프로라고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의 상승 분위기는 2차 전지의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아니라 ESS용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ESS 성장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ESS가 차지하는 2차 전지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가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시장이 원한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이 원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온 게 실적이 더 올라온 것도 있지만,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시장이 원하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어주고 글로벌적인 센티가 더 우상향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급이 매개가 좀 퍼져나간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쏠려갔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쏠려간 분위기에서
오늘도 좀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동성의 자금들이 2차전지에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2차전지 쪽에 센티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 실적은 둘째고 실적도 물론 좋아지고 있지만 실적은 둘째고 센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흔들림이 없는 한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를 계속해서 더 꾸준하게 밀어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전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한 3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반대 의견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나 2차전지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리고 팬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조심해야 아무래도 됩니다. 차분데 전지가 빠집니까? 네, 조심스럽긴 내용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가 지수 조정 때마다 좀 발빠르게 반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쯤 되면 바닥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인식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저점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 단기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반등 흐름이 잘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멘트를 똑같이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1차 파동 기대감, 2차 파동은 실체입니다.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기대했던 에코프로라든가 뭐 에코프로, BM, 뭐 LG에너솔루션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할 때 한참 이 황제주로 등극해서 이 호황을 좀 이뤘을 때 당시에 기대감보다는 지금 많이 꺼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더 강하고 실적 턴어라운드라든가 뭔가 수급 구조가 변화하는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 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이 예를 들어서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부 뭐 내용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80% 넘는 분들이 2차전지 종목도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손절 구간에 왔었는데 그 손절 분량이 좀 어느 정도 좀 축소됐다 하시면 저는 이제는 좀 비중 조절할 때가 아닌가. 왜냐면 어느 정도 1차 파동이 나오고 2차 파동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조정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차익 실현하고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찬반 하나씩 나왔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찬성 쪽으로 좀 말씀을 다시 불 켜졌다. 네, 바통을 이어받으면은 저는 좀 거시적으로 볼게요. 일단 실적인 부분들도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량 이런 부분 다 이제 아울러서 다 좋은데 저는 결국 이제 관세 정말 최종 마무리 단계가 에이펙 기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 한번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또 FOMC가 또 에이펙이랑 또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점이 될 부분이 엄청 지금 크지 않을까. 네, 그런 지금 10월의 기점.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오지 않았던 산타 랠리까지 조금 더 미리 점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결국 리스크 해소, 그러면 바닥권 내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겠지만 기대잖아요. 네, 기대인데 일단 좀 글로벌 기조의 그 매크로적인 부분에 맞추게 되면은 결국 관세, 미중이 긴장을 완화시켜줌이 지금 배터리나 ESS에서 가는 거다라고 좀 큰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좀 할게요. 그럼 ESS, 에이펙 관세와 ESS 배터리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일단은 말씀해 지금 주신 거죠?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 싸우게 되면은 네.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 또 우려가 있죠.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수혜를. 네, 그렇죠. 근데 수혜에 대한 부분들, 근데 수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둘이 싸우는 거는 항상 안 좋은 결과가 예, 이제 예. 창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만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그 9월 달에 이제 미국 보조금 끝나면 그러면 이후부터는 전기차가 과연 많이 팔릴까? 네. 그럼 실적 좋아질까? 그거 아니지 어떻게 않나요, 지금 사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시한 분이 좋았네요. 질문을 하네요. 네, 아니 이제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단기적으로 한 30%의 상승룸이 남아있다고 네. 말씀드렸던 것은 보조금이 끝난 이후의 문제를 미리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지금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테슬라가 곧 있으면 하지 네.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나왔을 때 그 전기차 판매에 대한 그 수량 그리고 매출을 그런 걸 찍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보다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매출이 더 크게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차 ESS 때문에 올라온 배터리가 전기차까지 같이 흡수되면서 그 수급이 필요하죠. 더 네. 쏠려가면서 앞으로 여기 30%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올해 안에 30%는 더 올라가고 거기 부분에서 아까 전에 성하준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그 물려있던 그 인치전지 그 주주분들은 그 정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분량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번 그 2차 전지가 좀
큰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아까 보조금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이호금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일단 이제 보조금 끊길 거예요. 끊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좀 많이 축소되겠죠.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이전보다는 경쟁력을 좀 잃을 텐데 네. 단 예외가 있다. 테슬라, 현대차, 기아. 요 두 회사는 지금 이제 내연기관하고 지금 그 전기차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어서 다른 그 전기차 기업들은 아마 내연기관하고 경쟁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 우리나라 나오는 모델 보면 뭐 주니어 Y인가요? 뭐, 주니퍼, 예. 네. 이제 그런 게 5천만 원대 지금 출시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월간 차량 그 판매 대수를 보면 테슬라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내연기관하고 경쟁해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 물론 지금 조금 보조금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테슬라의 전기차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 내연기관하고 경쟁할 만큼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보조금 없으면 테슬라 이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보조금이 끊긴 상태에서 그래도 테슬라하고 현대차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구도 속에서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이제 현대차나 이제 그 테슬라 밸류체인 기업들은 지금 살아날 거예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테슬라 밸류체인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네. 이제 제가 그거를 약간 또 이제 그 반론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가 잡아가고 있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각하는 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침투율이 빠르지가 않아요. 네. 그 제가 좀 차주이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훨씬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연기관차에서 순수 전기차까지 가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수 전기차에 대한 이 시장의 메커니즘이 이제 아예 그냥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테슬라 뭐 요즘 나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현대차, 기아 너무 많이 보이고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지긴 했는데 중요한 건 중국 저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배터리를 계속해서 저가로 밀어붙이죠. 지금 중국 내 배터리 제조 공장이 중국 내 수요 2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과잉이에요. 전 세계로 따져봐도 1.2배입니다. 공급 과잉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LNF라든가 뭐 일본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스테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제는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들려서 이 중국에 대한 저가 정책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야, 이거 너무 오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면 네네. 네, 그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에서 이번에 LF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3원계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이제 가격 경쟁력에 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좀 전기차가 좀 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2달 후에는 이제 전기차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가 큰 상승이 나오겠죠. 이 부분을 보신다면 네. 아마 제 얘기가 2달 후에 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는 일단 전기차 뭐 2차 전지를 보긴 하되 네. 테슬라 밸류체인, 테슬라만큼은 워낙에 네임밸류도 있고 시장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 여기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특히 뭐 우리나라에는 여기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뭐 LNF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좀 흐름이 맞아 떨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최영범 매니저님한테는 똑같은 찬성이지만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이호건 매니저님은 테슬라 밸류체인만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영범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아디의 약진이 저는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 비아디의 약진? 네. 근데 우리나라는 비아디의 수혜주가 없지 않나요? 비아디의 수혜주가 이제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비아디가 우리나라 들어온 것 자체에 좀 포커싱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필드 가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시하고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비아디가 이제 약진을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러 모델을 내보냈죠. 이제 이제 롱바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량이 또 제일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번에 전기차의 캐즘을 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되고 이게 완전 시장 논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실적이 아직 뭐 덜 반영되고 아직까지 좀 더 우려도 있고 중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회할 수 있는 기업들의 그런 다시금에 또 정부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다른 또 테슬라의 또 입장이라든가 또 비아디라든가 지금 이제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넓게 좀 더 보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이야기를 해도 명쾌하게 아직은 뭐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이 흐름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2차전지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중심에서는 지금 ESS가 있고 저는 그래요. 여기서 확실한 건 다음 주 돼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IR 대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ESS 우리가 앞으로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코멘트를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온다면 2차전지와 ESS의 추가 상승은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쯤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토크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매니저들의 순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용호 상박 순위인데요. 먼저 종목별 순위부터 살펴보시죠. 자, 현재 용호 상박 10월 수익률 대결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은 최원범 매니저의 사명 엠텍입니다. 37.88%로 종목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 DI 33.06%. 저 종목은 1위이 2위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3위 HD 현대미포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포트폴리오 순위입니다. 볼까요? 야, 1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가 다시 치고 올라왔어요. 62.65% 백인현 매니저가 다시 1위를 뺏어 왔고요. 최원범 매니저 다시 2위로 내려왔습니다. 44.07%. 근데 3위 이가람 매니저도 대단합니다. 지금 엄청 치고 올라왔습니다. 최원범 매니저와 함께 지금 0.02%채 차이가 나지 않는 흐름입니다. 야, 이번에도 최원범 매니저님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원범 매니저님, 3위에서 너무 매섭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3위는 잘 안 보이고 1위가 계속 항상 보이는데 3위는 안 보시긴 하는데 보인다. 이번엔 좀 많이 보일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좀 그래도 약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 긴장이 예, 예.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진에는 이제 조목군들이 뭐 로봇도 있고 그리고 삼양혜택이 이제 좀 나오게 됐는데 지금 반도체랑 로봇을 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다음 주면 또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대결인데 지금 뭐 조선 올라가고 반도체 샀더니 로봇 샀더니 좀 답답하신 분들은 맞아요. 다음 주 커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또 순위에 관해서 또 이야기해보자면 지금 성화준 매니저가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성화준 매니저는 꼭 그 달에 중순이 돼야 그때부터 시동이 걸려요. 차하준도 예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열이 좀 된 것 같고 시동을 확실히 걸어가지고 순위권 지금 욕심 엄청 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안 불러서 좀 약간 섭섭하다고 했거든요. 제 차례 오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3위까지만 보여주지 말고 한 칸만 더 옆으로 좀 열어달라. 아쉬울 때가 있어요. 네, 아쉬워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진짜 승부처는 다음 주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주에 이제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 있죠. 차준으로서 두 종목을 지금 포트에 또 넣어놨다 보니까 네. 이 자동차 밸류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잡힌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이 다음 주에 시작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합의문 나와요. 네. 그럼 시동건 자동차들이 제로백 한 2.0으로 달리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뭐 2.0 일단 2위까지 먼저 잡고 봐야지 않을까. 네, 거의 페라리 쪽으로 그렇죠. 달려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네 명 다 말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어가지고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최원범 매니저 갔다가 여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오늘. 그래갖고 가야겠구나 해서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갔습니다. 또 잘하셨어요. 종목을 통해서 또 매니저들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최원범 매니저님 바로 가봐야겠죠. 최원범 매니저의 순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 리뷰는 효자 종목입니다. 삼영엠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지금 4차 목표가까지 됐어요. 네, 어저께 이제 통화하면서 제가 2만 원 좀 보자고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분이 또 굉장히 좋았고 지금 조선주 오늘 하나오션에 대한 조선주의 급등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지만 지금 삼영엠텍에 지금 마지막 좀 불꽃잔치이지 않았나 생각이 될 정도로 또 굉장히 또 강한 수급이 나왔죠. 특히 이제 또 재생에너지 쪽, 특히 이제 풍력 쪽도 이제 연관이 돼 있고 원전 쪽 기자재도 연결이 돼 있고요. 구조물 쪽에서 선박 구조물,
그래서 우리 삼형엠텍이 여러 지금 육각형된 지금 재료를 가지고 오늘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자재의 순환매가 또 돌아가기 또 시작할 또 단계가 또 왔기 때문에 삼형엠텍 보유 중이신 분들은 내일은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제가 또 다음에 또 한번 일러드릴 테니까 일단 삼형엠텍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샴페인을 마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박수 많이 쳤습니다. 떠나도 됩니다. 이 정도면 삼형엠텍. 일단은 삼형엠텍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의 다음 종목은 뭘까? 저번에 이제 삼형엠텍 기운이 너무 좋아갖고 요거는 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죠. 네.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종목을 기점으로 뷰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 자신 있게 보실 분들은 보시면 이차전지예요?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 네, 다들 아시고요. 다들 그래도 이제 언제 진입해야 될까 궁금하신 LNF입니다. 자, LNF 뭐 여기저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내일부터 이제 관점을 좀 확실히 좀 잡아보고요. 자, 2차전지 뭐 양극활 물질 제조하는 대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 중에 이 LNF가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유일하게 LFP 양극재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종목은 또 실적 얘기를 2차전지는 안 할 수가 없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90% 이상 증가가 또 예상이 되고 무려 3분기 2023년 이후에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이 또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판매량도 테슬라 중심으로 또 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향 중에서 LNF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LNF가 지금 내일 새벽 5시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하던, 그리고 그대로 나오던, 조금 미치지 못하던, 자, 재료 소진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저는 그걸 또 딛고 나서의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내일 10월 23일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을 지금 수익률 대결로 제가 좀 뷰를 잡아드렸지만 11월, 12월까지 계속해서 보낸 단기, 중기 이상의 관점을 같이 보자라는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LNF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너무 2년 동안 정말 굉장히 또 많이 또 노력을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이야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지금 9만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이 긴 시간 동안에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 달이 아니라 지금 3년, 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금의 어떤 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야 올라온다. 그래서 일봉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월봉을 항상 켜놓은 다음에 2차전지의 소식들을 듣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숫자상으로 이제는 말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목표가 13만 원을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 9만 2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2차전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데, 네. 그리고 좀 열심히 좀 관심을 갖고 오,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2차전지가 지금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ESS 때문에 올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체 이제 그 ESS가 이제 전기 배터리의 비중이 한 20% 정도가 매출이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LNF라던가 LG엔솔이 세게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 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거는 결국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원모 매니저는 뭐 이 종목을 정말 길게 크게 좋게 본다면 어떤 요인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이거 ESS에 조금 포커싱이 다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근데 우리가 보면은 LNF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또 집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3원기 배터리, 그 LFP 지금 동시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배터리랑 ESS의 그 핵심 부품이 그게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지금 빠르게 LNF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극재 생산에 대한 본격화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ESS 비중 20%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캐파를 늘리고자 연말이랑 지금 내년에 굉장히 좀 발빠르게 좀 추진하려고 LNF에서 이번에 또 흑자 전환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지금 ESS 쪽으로 돌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LFP 관련해서는 내일 테슬라에도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ESS까지 되는 사업들 그러면 LNF는 지금은 더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앞서는 뭐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쉬어갈 수도 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이제 실적 개선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LNF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고 하니까 확실히 뭐 2차 전지 쪽에서 대장주로도 군림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또 흐름이 좋겠구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 저는 약간 지금 LFP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NFP 시장 자체는 중국의 CATL이라든가 BYD가 워낙에 또 글로벌 경쟁력도 이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이 LNF가 이 NFP 시장을 좀 뛰어든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곳에 좀 그 약간의 좀 금이라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중국을 지금 넘진 못하죠. 아, 네, 솔직히 지금 2차전지에 지금 고민이신 분들은 중국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맞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목할 점은 또 다음 달 8일에 시작되는 중국 수출 허가제에 있습니다. 수출 허가제, 자,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장에서 87%의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출회가 된다라면은 그 자리를 LNF 같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지금 관점들 그게 가장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2차전지에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 달에 수출 허가제라든가 추가적인 지금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지금 미중이 이제 긴장 완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금 배터리 시장의 긴장감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집중 LNF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질문도 너무 좋았고 답변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아, 맞아요. 너무 LNF 뭐 잘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야겠다.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LNF가 이제 BW 신주인수권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이게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BW를 이제 그 발행시키고 그거를 이제 주주분들한테 해서 부채비를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올해 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저가 있고 많이 물려 계신 분들한테 보면 너무나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BW 신주인수권을 100% 행사할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시원하게 재무적인 부분도 해소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NF 검색하시면은 이 BWA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물량 폭탄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는데 그렇죠. 신주는 11월 달 상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의 물량 해소는 저는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되어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BW 관련된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까 월봉 보셨지만 올라갈 길이 한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BW에 대한 문제를 끌고 있다? 저는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LNF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월봉상의 지금의 위치,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제가 아는 LNF도 지금 20만 원, 25만 원대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올라오니까 이제는 좀 바라보자라고 해서 인수권을 지금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그런 물량들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LNF는 계속 볼 수 있는 관점이 BW에도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리토크부터 쭉 가더니 일단은 뭔가 방점을 우리가 LNF로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묘하게 최현범 매니저의 종목하고 프리토크 주제랑 자꾸 겹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난번부터. 네, 조선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까지 왔습니다. 자, 최현범 매니저 과연 LNF로 1위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시환 매니저도 종목 좋습니다. JNTC 바로 지난 방송에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벌써 지금 4.4% 수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JNTC 리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NTC는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되게 지금 국내에서 거의 숨은 그 유리기판에 대한 숨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지금 눈앞에 와 있는 HDD 유리 플래터 쪽에 포커싱을 맞춰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3분기의 실적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3분기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우리가 4분기에 HDD의 유리 플래터가 CGAT에 납품했고 얼마까지 발생됐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거를 저는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더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게 10월 달 안에 전고점을 넘어가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1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꼭 보유하셔가지고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가이던스 그걸 확인하시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 쌓여있는 수출 잔고라든지 유리기판에 대한 개화라든지 그리고 HDD 유리 플래터에 대한 시게이트 외에 다른 HDD 회사를 지금 고객사로 다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네. 꼭 붙잡고 내년까지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지금 26,000원이 아니라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꼭 홀딩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달도 좋지만 좀 더 길게 가서 내년 업황이 더 좋기 때문에 길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JNTC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강시환 매니저도 바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위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강시환 매니저는 뭔가 타이틀 하나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으로 이번에 한번 뒤엎어버리겠다. 뒤엎어버리겠다. 네, 이거 상한가 노린다고 지난달에 갖고 왔던 종목인데 이번 달에도 상한가 노려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입니다. 야, 한라캐스 갖고 오자마자 바로 갔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에 좋은 기억이 있었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11,000원을 넘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2,000원을 넘어간 그런 기업입니다. 맞아요, 동사 맞아요. 같은 경우는 로봇과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차에 대해서 경량화로 성장화, 가속화 진행 중인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LG전자 모바일 사업 협력사로 성장하다가 2006년부터 마그네슘 정밀 가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고요. 특히 마그네슘 경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보다 30% 더 가볍고 그 다음에 비강도와 전자파 차폐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미래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부분에서 그 부품으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T사라고 하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AI, 모바일 그런 전기차를 하는 글로벌 T사, 테슬라라고 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2월 달에 벌써 그 동사의 다이캐스팅 제품을 지금 납품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서 협력업체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적으로 봤을 때 한 전기 변환 쪽에 한 1,000억 원,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한 100억 원, 그다음에 로봇 쪽에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면서 올해 2월 달에 협력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거라 좀 기대하고 있고 또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가 지금 1조가 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실적도 좋겠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더 갈수록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를 하죠. 거기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도 얘기하겠지만 분명 휴머노이드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동사는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그러한 밸류에 평가받아서 올라온 것도 있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이 개화된다고 한다면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LG이노텍도 그런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도 로봇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품도 수주가 들어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월 달 안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종목을 이번 달도 가져나와 봤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12,000원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기준으로 상한가 간다는 전략으로 15,600원까지 정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캐스트 말씀하시길래 저는 자동차 동맹을 좀 맺으려고 하시는 건가. 차주와 있죠. 함께. 네, 차주로서 이제 한라캐스트 저는 너무 좋게 보던 종목이고 이미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 제가 이제 의문인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라캐스트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뭐 자율주행, 뭐 배터리 커버 사업 잘하고 있잖아요. 실적도 좋고. 네. 근데 여기에서 굳이 로봇 부품 쪽으로 사업을 다변화한다라는 건 오히려 로봇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게 실적에 대한 리스크로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우려가 좀 발생하는 건 아닌가. 요거를 좀 한번 파헤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수주 잔고가 그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2차전지 팩터리 네. 배터리 패키지 부분에도 다 그렇죠, 들어가 네.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이미 캐시카우는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신성장 쪽을 로봇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지금 그 테슬라 쪽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품을 수주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가 2월 달에 한라캐스트의 제품을 쓰면서 전기차 부분에서 테스트하면서 부품을 좋게 봤다는 부분이고 네. 거기서 다시 로봇에 대한 부분도 수주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게 2차 전지하고 조금 같이 본다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전기차의 미래만
보기에는 뭐랄까 앞으로의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로봇까지 더해지면 로봇도 전기가 그렇죠. 배터리가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간 로봇까지 성장 산업이 개화가 된다고 한다면 2000년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네. 이 동사도 다이캐스팅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서 로봇까지 더 개화가 된다고 하면 급격하게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그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알라캐스트 좋죠. 네, 이제 약간 무섭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지금 고점에 있는데. 맞아요. 자, 이제 로봇 부품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차로도 갔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좀 현격한 모멘텀이 있는 또 재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많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9월 달에 가져왔을 때도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엄청 잘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가이던스의 제안도 되게 잘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전기차 하면 테슬라라고 이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 테슬라의 행보에 따라 전기차의 그 향방이 이제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라캐스트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한파동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라캐스트가 제가 9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9월 마지막 주에 가져와서 10월 달에 끝나고 나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가져왔 거고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 2000전지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거기서 한번 30% 상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한 번의 상승 파동은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우리 맞습니다. 지금 강시환 매니저는 수익률 게임 때문에 되도록 10월 안에 그렇죠. 그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11월 초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한라캐스트 제가 좀 강조해 드릴게요. 강시환 매니저가 이거는 제가 다룬컨대 매일경제TV 통틀어서 강시환 그렇죠. 매니저가 제일 먼저 갖고 왔다. 제가 지난달에 매수가가 7,100원대였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누구보다 빨리 갖고 왔고 그 수익을 온전히 다 누렸다. 맞습니다. 한라캐스트 하면은 또 강시환 매니저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또 무료 방송 가셔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시환 매니저의 한라캐스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성여준 매니저, 차하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코리아 FT와 화신을 연속으로 포트에 담아가지고 네. 진짜 차하준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화신 리뷰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제가 원래 이 용어상박 돌아와서 시즌에 포트에 같은 섹터 잘 안 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변하는 걸 좋아해서 그쵸. 같은 섹터를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자동차 부품만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화신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 프리토크 주도 2차 전지였고 결국 전기차로 연결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화신이 갖고 있는 강점은 단순히 관세에 대한 수혜가 반영되는 게 아니어도 이 전기차에 대한 차체 경량화 이거에 대한 이슈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가 계속 순수 전기차에 대한 개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 차체 경량화에 대한 뭐 알루미늄, 뭐 고강도 기반의 차체,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화신에 대한 새로운 또 이 실적 성장의 주역으로 반영이 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전에 유지하던 이 부품에 대한 셰시에 대한 부품에 대한 실적도 좋은데 거기에 또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화신은 지금 각 보유자분들께서는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마켓에서 떠서 출발했다가 시가 하단으로 밀었다 다시 반등했어요. 그만큼 지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화신 충분히 목표가까지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신 아마 저를 또 순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야. 주역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하준이 포트 2개나 이제 자동차 쪽으로 담았는데 오늘도 자동차일지 궁금은 해요. 네, 사실 뭐 오늘도 자동차를 고민은 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기는 했는데 오늘은 자동차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원전 것 다시 같습니다. 백투더 원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반영을 좀 했었는데 원전도 이제는 관세 협상 합의문에 대한 수혜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 이 합의문에 명문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든가 우라늄 농축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됐고 오늘 장중에 오르비텍 반응 나왔고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재차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한전기술이 갖고 있는 원전 설계라든가
핵 연료 주기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이 저는 점차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포커스를 한번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성 기술이 갖고 있는 소듐 냉각 고속로라고 하는 이 SFR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핵 연료를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에 대한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그를 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인데 이게 핵 연료 재처리 허용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전 기술은 다시 한번 또 재차 또 원전주의 대장주로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다 뭐 이제 말할 것도 없죠. 미국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들. 거기서는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와 엮이는 두사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이 현대건설까지 엮어서 본다라 그러면 이 밸류체인에서 당연히 수혜가 온전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조금 더 일찍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지금 시점도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상승론 좀 열어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0만 1,000원대에서부터 여러분들 좀 분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만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기술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 올해 이제 가장 핫했던 게 SMR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국내에서 원전주들이 급등했을 때 미국의 SMR 주들하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그다음에 오클로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하고 이게 동조화 현상을 보였던 우리 주식이 과연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을 우려로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빠졌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원전주가 빠진 부분은 기술력이나 산업 문제가 아니고 지분 매각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감이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뭐 일부 관련 종목들한테 반영이 됐으니까 일단은 지분을 좀 매각해서 현금화 시켜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입장에서는 이 원전에 대한 재료들이 SMR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 상태다. 단순히 최근에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 이 지분 구조라든가 자금 운용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밀린다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 우리나라 뭐 한전기술, 뭐 현대건설 일시적으로 좀 눌려 있는 이런 종목들한테 더 수급이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수혜까지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국 원전주의 흐름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다. 지분 매각 이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기술 우려가 되는 포인트까지도 성화준 매니저가 말끔히 해소를 해줬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요, 성화준 매니저님, 겨울이님께서 하준 매니저님 종목은 정말 진지한 종목들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방송하면서도 진지한 종목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거든요. 진지한 종목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뭔가 무거운 뭐 이런 종목인가요? 잘 안 가는? 전혀 다른 진지한? 문제죠. 네, 갈 진지한 땐 문제. 가는 또. 네, 갈 땐 가는. 할 때는 하는 그런 종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장난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도 한번 읽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2차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2차전지를 미리 담았었습니다. PNT. 네. 자,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PNT를 갖고 왔을 때 이제 포인트가 LFP 배터리.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장비로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LFP 배터리, 그다음에 전고체 이러한 소재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새롭게 또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때 이제 갖고 왔던 거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에 관심이 시장에 상당히 뜨거운데, 이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다만 이제, 과거에 이 회사가 소재보다는 장비 쪽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데, 아마 이게 이제 한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 앞에 전고점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이제 조정을 잘 마쳤기 때문에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와 함께 한번 급등하는 그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못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아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NT로 또 이제 2차전지 내일 또 테슬라 실적 이후에 이호근 매니저가 갖고 있는 종목이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호근 매니저님 앞에 뭐 나도 2차전지 되게 지금 관심 있게 본다, 원전도 관심 있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뭐 2차전지나 뭐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냥 비슷한데요. 뭐 2차 전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저는 진지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종목이어야 돼요. 용호상방에 소개되는 종목들은. 저는 진지해야 그냥 돼요. 발랄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발랄한 종목. 네, 그다음에 다음 주는 좀 약간 날라리 같은 종목. 날라리 같은 종목. 네. 거친데요? 네. 오늘은 좀 발랄한 종목. 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OCI 홀딩스. OCI 홀딩스가 왜요? 네. 일단 이제 OCI 홀딩스가 일단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제가 이제 그동안 좀 OCI 홀딩스 이번 흐름은 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좀 발랄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맞아요. 네, 이 종목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가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OCI에서 그래서 OCI 홀딩스가 이제 주로 신재생하고 그 에너지 쪽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사업 부분으로 가고 있죠.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전기차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중국 소재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견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이 거의 뭐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견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중국 기업들이 빠졌을 때 그 80%의 시장을 상당히 많이 잠식해 들어가지 않겠냐. 이게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이제 폴리실리콘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시작을 한다면 이 회사 아마 내년 실적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미국 태양광도 상당히 핫합니다. 예, 그런 점 보신다면 상당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럼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98,800원에서 시초가,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 제가 봤을 네. 때는 뭐 이게 좀 괜찮은데 진지한 종목 아닌가요? 무겁죠. 네. 300이야. 300이야. 제가 얘기하는 종목보다 훨씬 진지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제가 OCI 홀딩스를 주목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네. 왜냐면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 또 반사수혜주로 좀 부각이 네. 되고 있기도 하고 또 나름 그래도 주가에 또 어느 정도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미국 태양광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또 잠정 연기됐거나 지연됐고 미국조차도 지금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틀어주는 느낌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이런 우려를 깰 만한 OCI 홀딩스만의 좀 더 강력한 장점이 있다라면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시간이 되는지 뭐 잠깐 얘기하면 네. 트럼프의 주력 그 에너지는 아니에요. 네. 태양광이. 근데 최근에 AI 때문에 빠른 이제 전기 수급을 원하다 보니까 태양광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한 5년, 6년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이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솔루션은 이제 중국에서 그 폴리실리콘에서 밀려가지고 철수했어, 사업을. 네. 근데 OCI 홀딩스는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으로 이제 진출을 이제 최근에 하기 시작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던 중국 기업들이 쫙 빠지면 여기서 이제 단연 돋보이는 경쟁력을 가진 회사는 OCI 홀딩스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좀 주가 흐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텐베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호근 매니저 OCI 홀딩스. 제가 이호근 매니저의 언어를 좀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날라리 같은 종목 잘 날라간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태양까지 네. 날아간다. 태양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오늘 용호상 네 종목 모두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말고도 더 깊은 이야기, 더 좋은 인사이트들 준비되어 있는 곳 네 곳이나 있습니다. 먼저 최현범 매니저님부터 무료 방송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네. 지금 1위 노리고 있는 네. 아주 물이 올라온 상태죠. 네. 금요일까지 한번 또 한번 일일이 해보겠습니다. 자, 삼형엠텍, 로킷헬스케어, 다날 다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 용호삼목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번 종목을 또 발굴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LNF 말고도 탑3 지금 또 준비했으니까 10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최현범 매니저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라캐스트의 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입니다. 자, 강시환 매니저 다시 한번 해주세요. 화면이 안 나왔어요. 네, 한라캐스트의 남자 강시환입니다. 유튜브에서 MBN 골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얼리버드 투자라고 해서 매일 아침 그 주요 이슈와 특징주를 분석해서 핵심 공략주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저께 파미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해서 오늘은 뉴로핏 올라갔죠. 이야.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던 그 방송이 8시에 했던 공개 방송입니다. 내일 아침도 주요 이슈와 특징주 분석해서 핵심 공략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아침 8시에 MBN 골드 강시환 매니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 8시 얼리버드 투자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종목 얻어가거든요. 그렇죠. 강시환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하준 네. 자동차의 남자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좀? 자동차 전화 한번 할까요? 네. 자, 사실 뭐 제가 에이펙 정상회의의 수혜주를 좀 많이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뭐 시리즈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시리즈 2탄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딱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구간 안에서 터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바로 입장하시면 돼요. 상하준 매니저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요. 녹색창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 많은 가입하시면은 거기서도 많은 내용 풀어드리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월 중순만 넘어가면 퍼포먼스가 단기 최고입니다. 지금 벌써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하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용호상박 역대 최다 우승자 더 말할 것도 네. 없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는 4시에 무료 방송을 하고 왔고요. 오늘 내용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녹화된 거를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ESS,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 조선, 요 세 개 상당히 강조했고요. 이 종목들 아직 더 갑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해놨고, 지수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와도 갈 수 있는 종목 또 심혈을 기울여서 세 종목 엄선해 놨으니까 그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이효근. 네. 지수는 조정이 와도 네. 이효근 매니저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는 시장, 종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호상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